네, 이번 사연은요, 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한 1인 가구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자기가 벼락거지가 돼 있다. 아. 라는 거 하면서 그 막막하고 네. 낙담을 하고 있는 그런 음. 안타까운 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꼰디님들. 공부와 일만 하다 마흔이 된 여성 1인 가구입니다. 소처럼 일만 하다 벼락거지가 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남들은 제 직업을 보면 성공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전문직을 오랜 기간 공부하는 동안 정말 숨이 막혔어요. 집에서 받는 기대와 잘 나가는 친구들 소식에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성공하고 싶었어요. 전문직이 되어 당당하게 명함을 주는 상상을 하며 버텼습니다. 어렵사리 수년의 공부 끝에 전문직의 문턱을 밟았고 사원증과 명함을 받는 순간 이 세상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습니다. 취업만 된다면 숨 막혔던 제 인생도 숨통이 트일 줄 알았지만 공부만 하다 보니 꿈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나 봐요. 막상 업무를 시작하니 공부할 것은 배가 되었습니다. 매일 자정이 되어 들어오는 제 모습이 안쓰러웠던 부모님은 자취를 권하셨습니다. 직장이 강남 선능력인데 직주 근접이 최고라는 부모님 말에 대치동 원룸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일 중독이란 말을 들으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전염병 사태 이후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고 잠만 자는 공간이었던 원룸이 처음으로 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정도 돈도 모았겠다. 7평짜리 원룸에서 벗어날 결심을 했죠. 그렇게 열심히 10년 동안 모은 돈 2억으로 강남 근처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처음으로 강남 아파트 가격을 제 눈으로 확인하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월 소득이 높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나이 40,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는 동안 홍기도 지났고 부동산 타이밍도 지난 것 같아 마음이 허탈합니다. 강남 출근길에 보이는 빼곡한 아파트. 저곳엔 누가 사는 걸까요?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하는 후회의 눈물이 납니다. 벼락거지라는 단어 아시겠죠? 이름 한번 잘 지었더라고요. 지금의 저와 딱 맞는 말이네요. 늦었지만 근로소득의 한계를 깨닫고 투자와 함께 실거주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 혹은 재개발 빌라를 사보려고 합니다. 늦은 만큼 몸테크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모은 2억과 전세 보증금 2억, 그다음에 연끌 대출 3억까지 해서 총 7억이네요. 재건축 아파트가 재개발 빌라보다는 리스크가 적은 것 같은데 얼마 안 되는 부동산 지식으로 열심히 찾다 보니 사연을 보냅니다. 예전에 꼰대님들 영상에서 오래된 빌라는 관리가 힘드니 5년 이내 신축으로 사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신축 빌라를 구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겐 안타까운 사연도 부양해야 할 남편과 자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일에 미쳐 살던 제가 놓친 것들이 많습니다. 제 잃어버린 10년을 조금이나마 부동산으로 보상받고 싶어요. 어디든 10년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쁘겠지만 벼락거지가 되어버린 40대 1인 가구를 위해 상담 꼭 부탁드려요. 네, 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좋은 직장에 네. 다니고 있고 소득도 높은데 음. 뭔 걱정이냐 싶을 수도 있어요. 바깥에서 삼자 입장에서 보는 것과 네. 본인이 직접 이런 거를 느끼는 건 대단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때 보니까 '내가 지금 달려온 길이 정말 잘한 것인가.' 그쵸. 후회가 막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도 되고. 음. 그러니까 열심히 살 때는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인제 주변을 돌아보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돌아오는 '내가 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잘 산 것인가.'라는 낙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분이 1인 가구에서 좀 공감이 많이 가는 게요. 네.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쨌든 지금 뭔가를 이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기 성취감도 굉장히 크셨을 것 같고 음음. 또 주변의 지인분들이나 부모님들도 얼마나 또 자랑스러워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예. 이런 주변의 부러움들도 많이 샀는데 나 돌이켜 보는 순간에 봤더니 다른 부동산들이나 이런 자산들은 한참 많이 올라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혼자 벼락거지가 됐다라고 느끼는 게 음. 오히려 다른 분들보다 더 심하게 느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지금까지 이분이 해왔던 노력이나 열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음. 앞으로도 우리가 재테크를 하든
부동산을 하든 간에 이 열정이면 충분히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직장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네. 그렇게 좋은 직장에 고소득을 얻는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또 상대방이 이게 개인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또 느낌은 또 다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부터 뭐 40 이제 됐는데 네.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느냐라고 음. 하는데 일단 조바심이나 본인이 늦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초조해져요. 그리고 그쵸. 예를 들면은 공부는 열심히 했고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가 소리를 듣는데 부동산이라는 투자에 대한 시장은 음.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더 깝깝한 거예요. 맞아요. 깜깜하고. 그리고 높이 오른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 음. 충격, 마음에 받는 충격은 음. 훨씬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꼰대님하고 제가 그 사연자분이 네. 정말 이제 앞으로도 충분히 희망을 갖고 또 재테크도 하나하나 한 발짝 한 발짝 나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의 사연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네, 일단은 거주가 일단 필요하실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강남 쪽이 직장이니까 강남 출퇴근이 좀 가능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미래 가치 측면에서도 이제 재건축을 거론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거론하셨죠.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요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재건축 단지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거 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7호선이 있는 요 공릉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남까지 일단은 접근성이 지금도 거주하기 굉장히 좀 편리한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 지역에도 굉장히 개발 호재가 많다 보니까 주변에 입지여건이 굉장히 또 유망한 지역입니다. 바로 이제 인접해 있는 지역은 중랑천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향후에 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바로 인접해 있는 월계 시형 아파트 미미삼이라고 하는 아파트 재건축이나 바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광운대 역세권에 있는 요 GTX C 노선 개발, 그리고 이 역세권 개발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호재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예정이 될 수 있는 단지가 요 위쪽으로 보면은 공릉 라이프 2단지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현재 연식은 30년 차가 아직 안 됐습니다. 94년식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2년 정도만 있으면 재건축에 돌입할 수 있는 단지고, 또 최근에 보면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완화라는 부분이 정말 시행이 됐을 때는 이런 예정된 단지들은 큰 호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망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단지가 660세대이다 보니까 중급 규모의 단지예요. 대단지는 아니더라도 중급 이상의 향후에 재건축이 됐을 때는 이제는 대단지로 바뀔 수 있는 곳들이죠. 여기에 20평형 아파트가 있는데 방은 2개에다가 거실을 좀 넉넉하게 쓸 수 있고, 여기에 이 매매 가격이 6억 3천 정도 하는 단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 단지에서 이 20평형을 콕 집어서 말씀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14평에서 20평이 되는 건데 이 단지 중에서 20평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향후에 재건축이 됐을 때 요 20평형 같은 경우에는 30평대로 도전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단지가 되죠. 우선순위로 이제 분양 신청을 할 때 네. 30평대를 가능하죠. 네. 네. 그렇게 됐을 때를 예상을 하면 주변에 지금 현재 월계역 역세권에 1호선 역세권에 있는 신규 아파트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현재는 33평이 14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 7호선의 역세권에 또 중랑 천변이라고 한다면 더 높은 시세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충분히 향후의 재건축 미래 가치까지 기대하면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단지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6억 아파트가 이제 네. 14억 정도의 30평대 아파트로 가면서 이제 추가 부담금을 좀 감안하더라도 네. 한 5억 정도, 4, 5억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아파트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지역 호재가 있고 그렇죠. 개발 호재, 네.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2년 정도 있으면은 재건축이라는 호재. 네, 근데 그렇죠. 지금 현재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는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반영된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덜 반영된 네. 그런 이제 장점을 갖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이분이 이제 실거주까지 하고 있으니까 공릉동까지 가게 돼요.
네, 그쵸. 근데 이제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하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전세 그러니까 6억 3천에 전세까지 끼게 되면 전세가 3억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3억 정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갭으로 그렇죠. 투자를 하면은 음. 이분이 가용할 수 있는 자본이 전세 보증금 2억을 빼고 5억 정도가 가능한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지역보다 저는 좀 더 좋은 지역도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제 재건축하게 되면은 네. 제일 먼저 요즘에 떠오르는 게 이제 1기 신도시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리모델링이 재건축으로 가능하게 500% 용적률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시장에 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 1기 신도시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분당에 보면은 네. 서현이나 뭐 이런 정자 같은 데는 너무 비싸고 그렇죠. 야탑역에 보면은 네. 현대아파트라든지 장미마을이라든지 또 벽산아파트 요런 것들이 한 20평대로 접근을 하게 되면 매매 가격이 10억이에요. 네. 그리고 전세가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음. 그러면은 우리 이제 사연자분이 가용할 수 있는 자본 5억을 빼면은 2억 정도를 갖고 강남권에 전세나 또는 반전세 또는 월세 정도로 소득이 네네. 높으시니까 네. 월세를 부담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우리 이건대님이 거주와 투자를 같이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고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면은 가용할 수 있는 자본이 훨씬 더 좋고 더 입지적으로 좀 더 좋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이 두 가지 정도로 같이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어쨌든 혼자 거주하시고, 그다음 음. 이분이 또 30년 차 제가 아파트를 좀 권해드렸잖아요. 재건축 아파트. 예, 근데 네. 아무래도 거주 환경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꼭 재건축만이 저는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긴 또 여성분이기도 하고. 네. 네네. 그러면 어쨌든 좀 도심 쪽에 이렇게 출퇴근이라든지 생활 환경이 좋은 신규들은 아파트로는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소형의 주택들, 소형의 주거시설도 우리 시청자분이 분명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여기 지도에서 강남 쪽에 있는 이런 소형 주거시설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곳이 어디냐면요. 강남입니다. 강남에서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요 위치가 이제 봉은사역 쪽이고, 아래는 이제 뭐 봉은사 경기고등학교가 있고, 이 아래쪽에는 코엑스, 예, 삼성 지금 GBC 타워가 한창 개발 중인 곳입니다. 한전부지. 예,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요 큰 도로들은 영동대로라고 하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산대로, 그다음 아래쪽에는 선릉로, 전부 제가 표시한 데들이 지금 대로변이에요. 그렇군요. 예, 근데 강남 안에서도 이렇게 대로변 쪽에 위치한 이런 소형 주거시설입니다.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근데 이런 지금 현재 시세가 12억 5천, 13억 5천, 18억, 다양하게 23억, 16억 이렇게 굉장히 고가를 하고 있죠. 이거는 뭐 너무 가격이 높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현재 시세는 굉장히 고가의 시세를 하고 있는, 네. 여기가 대로변에 있는 가장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1.5룸이나 2룸을 하고 있는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네. 근데 이게 현재 강남에 있는 일반 오피스텔이나 테헤란로 쪽에 있는 오피스텔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좀 고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뭐 18억짜리가 네네. 1.5룸이에요, 이게.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는 하이엔드라고 해서요. 이런 오피스텔 그 옥상이라고 하죠. 루프탑에는 인피니티 풀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수영장이 있고, 또 지하에는 여기 피트니스 센터가 굉장히 호텔식으로 잘 돼 있고요. 그리고 호텔식 서비스라든지 북카페 같은 이런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편의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이엔드급이다라고 하는데, 강남 쪽에서는 지금 이게 뭐 1.5룸도 18억씩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될 만한 지역들이 앞으로 또 용산에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곳들이 있거든요. 강남에 최근에 분양하는 거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포도 더 블랙이라는 오피스텔은 네. 투룸이 분양가가 42억입니다. 네? 그리고 강남역에서 조금 내려오면 우성아파트 사거리가 있는데 네. 거기에는 갤러리 832라는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네. 거기는 제일 작은 게 36억에서 52억, 펜트하우스는 100억이 넘고요. 네. 이게 이제 추세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하이엔드급 굉장히 넘사벽이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용산 쪽에 보면은 용산도 앞으로 제2의 미래 강남이 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업무타운이 국제업무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캠프킴, 전자상가 이 주변 일대에 앞으로 이런 하이엔드급의 이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1.5룸이나 투룸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용산 쪽에서 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대로변들이 있죠. 네. 대로변들이 업무타운의 대로변이 만들어지는 자리는 지금 보시는 요 한강대로라고 하는 곳이 현재 신용산역이나 여기 삼각지역이 있는 쪽 라인이 한강에 있는 용산에 있는 대로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효로 이 대로변이 용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큰 도로변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한강로 쪽에 있는 요 대로변 쪽 라인에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죠. 개발이 많이 됐죠.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이나 LS라든지 여기 교보, 그 다음에 뭐 GS 굉장히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상당히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아직 용산인데도 불구하고요. 네네.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지금부터 용산을 본다면 국제업무지구가 가장 핵심 업무타운이 되고 이 빨갛게 보이는 요 라인이 용산에 있는 전자상가입니다. 네네. 근데 전자상가와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이제는 연계한 개발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더 큰 규모의 업무타운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이제 한강변 쪽에 보게 되면 이 자리가 바로 현대차 부지가 되겠죠. 그리고 현대차가 최근에 현대차에서 이 낮은 전자상가를 샀어요. 그러면 낮은 상가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전자상가 개발, 현대타운. 그럼 이 결국에 이 원효 대로변 이 곳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영동대로변처럼 제2의 현대타운이 만들어질 만한 요 입지 여건들을 갖춰지게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 대로변 라인에 있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하이엔드급이 될 수 있는 오피스텔이 지금은 없습니다. 아, 용산에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네네네. 근데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거의 유일하게 현재 위쪽에 뭐 루프탑 인피니티 풀이라든지 네네. 그 다음에 뭐 지하에는 이런 피트니스타운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건물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곧 착공한다는 얘기가 있긴 했죠. 네네네. 그게 아마 용산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봤던 우리 강남 쪽에서는 18억 하던 이런 1.5룸짜리들도 네네. 이 여기 용산 현재 원효대로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가격 정도로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3분의 1이면은 지금 18억에 3분의 1이면 6억대네요. 한 6억대 초중반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이제 투룸 정도로도 할 수 있습니다. 투룸이요? 네. 근데 이 18억은 지금 강남에 1.5룸 가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1.5룸보다 3분의 1 가격인데 투룸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용산에 앞으로 이분도 10년을 내다봤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네네. 용산에 앞으로 3년이 달라지고 5년이 달라지고 6년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개발들이 진행이 됐을 때. 그랬을 때는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이 좀 남들과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이런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그만큼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격도 일단은 6억대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안에 포함이 되고, 네. 그럼 실거주까지 가능하시고, 실거주 가능하고요. 예. 게다가 대로변이니까 이제 여성분으로서 대로변에 있으면 보다 안전하고, 그렇죠. 게다가 너무너무 큰 이제 용산의 호재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강남처럼 가격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강남이라는 데가 가격이 1.5룸이 한 16억, 18억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는 투룸이 6억이면 앞으로 가격 상승도 굉장히 높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거네요. 되게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권권대님은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지역이나 없습니까? 저는 이제 빌라를 갖고 네. 거주를 하면서 이제 네. 투자하는 방법을 우리 이제 이권대님이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얘기를 해주셨고 네. 이제 뭐 이렇게 소형이지만 하이엔드 네. 럭셔리한 오피스텔 네.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재개발이 가능한 네. 좀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아까 사연 주시면서 재개발이 가능한 빌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주를 같이 겸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 개발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두 곳 정도를 네. 좀 설명드릴 겁니다. 이 재개발하면은 네. 재개발 1번지가 빌라 투자의 1번지가 요즘 용산이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지금 이제 서울역 주변이 가장 이제 핫할 수밖에 없는 게 GTX가 이제 A 노선과 B 노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A 노선 같은 경우는 2023년 말 2024년이면은 개통을 하거든요. 예. 그럼 지금부터 한 1, 2년 뒤면은 1, 2년만 조금 이제 4호선을 타고 갈아타기를 해서 출퇴근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서울역 주변 지역이 상당히 좋은데 네. 이 서울역 주변 지역의 특징을 보게 되면 서울역에 가깝냐 안 가깝냐가 가장 큰 기준이거든요. 여기서 한 700m 범위 내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은요. 네. 요 범위 내가 일단은 가장 이제 입지 여건상으로 좋은 지역이에요. 뭐 도보로 간다 하더라도 네, 뭐 6, 7분 6, 안에. 7분 정도. 그쵸? 예. 그 안에 갈 수 있는 데인데, 문제는 여기가 뭐냐면은, 서계동 일대와 그다음에 서후암동 일대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금액이에요. 원칙 못 가죠. 10억대 또는 15억대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겸해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금액대인데, 그에 비해서 여기 서울역에서 오른쪽에 해당되는 이 동후암동 지역 있죠? 네. 그다음에 이 회원동 일대. 네. 요 빨간 지역은 어차피 투자를 못 하니까 그다음에 만리동 일대.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이미 들어서 버렸고 재개발이 돼서 네. 남아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요 두 지역 중에서 서울역에 가까운 요런 지역들이 투자 가치로서는 상당히 높거든요. 아, 그러면 같은 회원동이나 네네. 같은 후암동이라 하더라도 서울역 가까운 쪽이 더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 지역에 예. 거주가 편해야 되니까 일단은 건물 상태가 네. 5년 이내에 깨끗한 건물이어야 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은 현재 고도 제한이나 2종 일반주거에 7층 제한이 있는데 네. 지금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어요. 고도 제한을 풀게 됐다는 거.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올해 하반기 정도 나올 건데 이 규제, 지금 현재 고도 제한이나 있는 것들이 아마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규제가 있으니까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네. 저렴한데 가격이 투룸 기준으로 네. 한 6억 내외 정도? 요 음. 정도의 가격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거주도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5년 이내 신축에 규제가 풀리고 지금 규제가 풀리지 않아도 GTX A 노선이 연결이 되면은 삼성역 주변 지역에 있는 가격을 영향을 받아서 서울역 주변 지역에 있는 빌라, 소형 주택들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이 되지 않아도 가격이 오르지만 이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이 개발이까지 가능해지면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금액대가 6억대다 보니까 네. 여기 지금 현재 그 서구암동 같은 경우는 빌라 가격이 15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기만 하면은 6억이 15억 정도로 충분히 뛸 수 있고 그렇죠.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파트가 된다면 말도 못할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산이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분들이 용산에 뭐 2억 한 5천에서 한 2억 8천만 원 정도의 자본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전세를 끼면은 근데 이분은 이제 거주와 투자를 겸해야 되니까 6억에서 초반에서 6억 중반 정도 가격으로 충분히 거주와 투자를 같이 해결하면서 투자 가치도 높은 가장 높은 용산을 출하해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네. 저는 용산에 이제 빌라 투룸 정도의 빌라를 투자를 하면은 이제 결혼도 하셔야 되니까 네. 실거주 이제 2인 가구 신혼부부까지도 거주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좋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지역은 네. 강남 지역의 빌라를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저도 궁금했어요. 네. 이분이 사실은 뭐 출퇴근하는데 강남 쪽에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당장은 이제 직주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강남 지역이니까 강남 지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강남구와 서초구로 같이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강남구와 서초구 중에서 네. 좀 덜 올랐고 또 또 향후엔 더 많이 오를 지역을 고르라면은 저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양재 이동이라든지 이런데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네. 빌라 가격이 서초구에 비해서 가격이 높아요. 대청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공공 재개발한다, 가로주택 네네. 한다고 해서 지금 빌라 값이 거의 8억에서 9억 정도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강남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덜 관심을 받았던 곳이 서초구거든요. 근데 서초구는 이 네. 그림에서 보다시피 방배 6구역, 5구역, 14, 13, 15구역처럼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관심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강북으로 보면 재개발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이제 이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소규모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서초구에서 보면은 네. 내방역 주변 지역이 호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음. 이렇게 내방역 주변 지역을 보게 되면은 예.
여기 이제 서리프 터널이 여기에 뚫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 테헤란로, 상업 지역이 있는 테헤란로를 다이렉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7호선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네. 버스를 이용해서 가면은 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직장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 서리풀 이 터널 위에 보면은 이 정보사 부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 정보사 부지가 이제 업무직으로 개발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고 또 한 가지는 이 그 내방역 주변 지역의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네. 역세권 개발이 이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세권, 내방역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주변 지역에 영향도 되게 많이 줘요. 그리고 지금 방배 6구역, 5구역은 이주가 다 끝났지만 그렇죠. 14, 15, 13구역은 이주를 해야 되거든요, 향후에.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주 수요도 발생을 하게 되면서 가격이 영향을 주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개발이 되어야만 가격이 오른 건 아닌데 그렇죠. 이 이주 수요에서 가격이 상승되고 플러스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개발까지 될 수 있으면은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고 네. 지금 현재 강남구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그 방배동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실제로 돼서 네. 이제 완성이 된 아파트의 사례가 있어요. 있죠. 이 아파트는 2017년에 이제 조합이 설립이 돼서 2020년에 입주를 했거든요. 3년 만에? 그렇죠. 이제 2017년까지 하면 4년 만에 야. 조합 설립되고 다음에 사업 시행가 나고 시공사 선정하고 바로 착공 들어가서 입주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4년 만에 개발이 완성이 되는데 개발하기 전에 빌라 가격이 한 7억 5천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가로주택 하면 별로 사업성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지금 현재 제일 작은 게 21평형인데 네. 이 21평형이 지금 17억을 해요.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이것도 같이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겠네요. 7억 5천이 빌라가 네. 21평 아파트가 되면서 17억이 됐는데 물론 여기 추가 부담금이 한 3억 정도 내외 정도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 10억 정도 들여서 17억짜리 아파트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던 거예요. 뭐 강북에서 지금 뭐 마포나 성동 쪽이나 네네. 강북 쪽에 재개발이 되더라도 보통 1000세대급 나오면은 한 17억, 18억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강남에는 요게 세대수가 예. 몇 세대 되는지 아세요? 몇 세대예요? 한 45세대? 아, 네. 한 동짜리네요. 그렇죠. 한 45세대 되는 예. 한 동짜리 아파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17억 정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예. 일단 서초구에 있다 보니까 네. 강남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직주가 굉장히 좋다. 그렇겠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강남권이라는 데는 일단은 주거 환경이 주거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좋다. 그렇죠. 교육 여건도 굉장히 그렇죠. 좋거든요, 이거. 게다가 주변에 호재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서리풀 터널도 뚫렸고 그다음에 위에 정보사 부지, 그다음에 내방의 역세권, 게다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호재도 많다. 이런 것들 보통 개발되면 토지값이, 땅값이 많이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또 이주 수요까지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보니까 예. 이런 호재에 의해서 가격 상승 요인은 충분한데 강남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 얼마나 저렴하냐 하면은 예. 이제 투룸을 기준으로 네. 방 2개짜리를 지어진 지 5년 이내에 깨끗한 걸로 네.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장이 있는 걸로 감안을 했을 때 한 6억대 초반 정도, 중반 정도. 이게 좀 깨끗한 건가요? 그렇죠. 5년 이내니까. 예. 지어진 지 5년 이내니까 6억대 중반 정도, 후반 정도의 가격으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네. 거주와 투자를 병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용산은 호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직주는 좀 어려워요, 당장. 그리고 주거 환경 인프라는 강남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좀 열악해요. 근데 투자성은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성에 좀 더 목적과 무게를 둔다면 용산이 서울역 주변이 좋을 것 같고 예. 거주와 네. 또 투자성, 또 환경 예. 이런 것까지를 먼저 조금 더 무게를 둔다면 여기 이제 서초구에 있는 방배 내방역 주변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 깨끗한 걸로 거주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그 주변의 호재 또 자체적으로 가로주택까지 가능한 그런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용산에 있는 빌라, 서울역 빌라, 그다음에 내방역 빌라 이 두 투룸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연자분하고 상담을 한번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저희 사무실도 요 인근에 있지만 네네. 요 주변에 이분도 한번 와서 보게 된다면 음. 본인들이 출퇴근까지 용이하다라고 했을 때는 네네. 저는 주변에 지역도 제가 좀 설명 좀 해 드리고 음.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개발 호재나 있는 것들 말씀해 드리면 음. 훨씬 더 선택하시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 영상을 보시고 네. 본인이 이제 생각하시는 방향과 맞다라고 하면은 그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고 음. 좀 더 발품을 파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인제 이런 것들이 찾아보시는데 본인이 잘 몰라서 음. 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으시면은 저희를 한번 인제 직장이 강남이시니까 저희 서초동에 저희가 인제 방배동 쪽에 인제 사무실이 있으니까 오시면은 음. 저희가 인제 대면 상담을 통해서 좀 마지막까지 좀 알려드리고, 그럼요. 혹시나 인제 시간이 나시지 않으면은 메일이나 음. 이렇게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본인이 생각과 그런 걸 적어 주시면은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우리 사연자분이 생각하시는 방향과 또 음. 선호하는 투자 방법대로 마무리까지 좀 해 드리는 그런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제 이렇게 소득이 높고 전문직에 네. 계신 분들도 앞만 보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 음. 그게 소득이 꼭 높지 않아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2인 가구들이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골드 싱글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많죠.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음. 사실은 열심히 살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일찍 주변을 둘러보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다면 '내가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이나 자괴감이 느끼지 않았을 테.'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용기를 내시고 지금부터라도 한 발 한 발 나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